안녕하세요. 완주신문 5월 넷째 주 주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님, 예, 저번 주에 쉬셨어요. 예, 한번 오랜만에. 한 주 건너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자님하고 본지 이제 예, 2주 만에 예, 하는데 예. 신문에 완주 전주 통합에 대한 이야기가 또 많이 불이 붙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주 네. 쪽에서는 좀 유력 정치인들이 나서서 거의 뭐 압박식으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에 꽤 큰 행사였었어요. 뭐 이번 22대 의원 당선자들하고 시군 뭐 시장 군수 전체 해서 한 이렇게 전북 제도야 원탁회의라고 해서 한 100여 명 정도 전북의 그래도 주명한 인물들을 초청을 해서 그 전주에서 큰 뭐 어떤 대토론회처럼 했었는데 이게 전북 제도약 뭐 토론회잖아요. 네. 근데 완주 전주 통합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참석했던 그 여기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분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제도약을 위한 토론회라서 왔는데 완주 전주 통합 토론회인 것 같아가지고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의 얘기도 나왔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무슨 뭐 찬반에 대한 뭐 의견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 내용을 지금 다룬 거예요. 그 거의 찬성 분위기 하는 분들이 줄을 이루어서 야 전북 발전하려면 완주 전주 통합해야 돼. 이게 안 되면 전북 발전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가기 식으로 좀 돼서 완주가 핫하긴 한가 봐요. 그게 아니 저는 좀 볼 때 좀 굉장히 좀 불쾌했어요. 아니 뭐 정상적인 어떤 사실을 가지고 의견 교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다 찬성하시죠 박수 해갖고 뭐 박수 치고 뭐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이게 뭔지 과연. 그리고 발제하시는 분이 뭐 거의 저희 완주 군수님도 갔었거든요. 군수님 옛날에 찬성하지 않았냐고 하실 거다. 할 거라고 난 믿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몰아가기 식으로 뭐 그걸 안 하면은 꼭 전북에서 무슨 역적이 되는 것 마냥 분위기 형성을 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떤 그런 통합 이렇게 추진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서는 뭐 여기 있는 분들이 결정만 해주면은 통합된다는 식으로 그래갖고 마침 다행히도 그 완주군 의회에서 그 이주갑 의원님이 나가셔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분이 그런 거 굉장히 매우 비민주적인 이야기다. 그 완주 국민들의 자주권 을 좀 인정해달라. 좀 거의 호소하다시피 분위기가 워낙 다 찬성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에 소수로 가 있어서 그런 걸 알았으면은 완주 쪽에서는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었으면은 사실 보이콧하고 안 갔어야 맞았겠다 싶을 정도였던 그런 분위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자화자찬하는 식으로. 근데 저는 거기서 좀 더 위험해 보이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럼 전북이 그간 낙후됐던 원인이 완주와 전주가 통합이 안 돼서냐? 그건 아니잖아요. 통합한다고 해서 발전을 한다? 그거 굉장히 어불성설인데 꼭 그런 문제는 뭐냐면은 원인을 이렇게 잘못 잡으면 해법이 잘못 잡아요. 그러면 전주 낙후는 지속될 거예요. 이렇게 원인을 잘못 분석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더 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통합 찬성하는 부분 제가 아직 그 부분을 따로는 안 다뤘는데 지금 취재 중이에요. 뭐 청주시 사례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청주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고 인구가 늘었고 뭐 이렇게 뭐 예산도 많이 들었다 이런 주장들 많이 하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맹점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은 차후에 취재를 해서 좀 전달할 생각입니다. 네. 예. 그러네요. 그러면 그거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완주와 전주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 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예, 오늘 제가 썼습니다. 그게 지금 전주가 한 64만, 완주가 이제 10만이 좀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전체 예산 규모는 전주가 완주보다 한 3배 정도가 더 커요. 근데 인구는 6배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1인당 예산이 얼마씩 지원되는가 이 부분을 아니 뭐 하도 팩트 얘기를 하길래 저도 한번 그럼 수치를 한번 보자 해서 부랴부랴 취재를 해서 한 건데 완주 같은 경우 1인당 834만 원이에요. 예산 지원액이. 전주 같은 경우 401만 원이에요. 2배가 넘죠 완주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그때 완주군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지방채 발행 규모가 완주 같은 경우는 343억 원이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현재는 한 3천억인데 올해 한 1200 정도 좀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에요. 그걸 합산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1인당 채무 부담액도 완주군 같은 경우는 1인당 35만 원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는 한 65만 원, 뭐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되는 예산은 완주가 2배인데 빚은 전주가 2배인 걸로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집안이 있다고 할 때 지금 여기는 이렇게 빚은 여기가 더 많고 실제 돈 여기가 더 많은 집안이 합쳐서 재정을 통일하자고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그렇겠죠. 근데 저는 그런 부분도 이게 정말 전북이 점점 계속 이렇게 축소되는 이런 부분을 막고 전북이 발전한다면은 완주 쪽에서 한번 생각은 해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아직 구체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나 이런 건 없거든요. 기껏해야 지금 저쪽에서 제시하는 게 청주시 사례예요. 그럼 그것만으로는 지금 어찌됐든 통합하면 완주는 지금 이런 수치로만 봤을 때는 완주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명백해요. 완주 희생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런저런 뭘 약속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쪽 신문에 최근에 좀 기고를 해주시는 분 기고 내용에 따르면은 그런 지적도 하셨어요. 그분이 아니 완주가 손해가 안 나면은 왜 전주에서 자꾸 완주에 뭘 해주겠다 약속했다고 하겠냐. 그 말인즉슨 완주는 손해라는 게 전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을 또 해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합에 대한 게 너무나도 뜨겁게 그리고 이제 지금 완주 쪽에 신도시 위주로 해서 외부 유입 인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통합해야 된다는 식으로 지금 해서 찬성, 서명 이런 게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완주는 아직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저도 완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과연 괜찮은가 좀 심히 걱정이 지금 많이 되거든요. 다음에 기자님 완주 신문에서 또 완주의 쪽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왜 시장에 이렇게 문 닫힌 가게들이 사실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가보면 그 원인은 뭔지. 그렇죠. 봉동시장 이야기인데요. 네, 완주에는 전통시장이 크게 3개 있어요. 삼내, 봉동 그리고 고산. 근데 특히 그 중에 이제 봉동시장에 대한 봉동 주민들 목소리예요. 문 닫힌 가게들이 많다. 결국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를 발목을 잡는 거다. 원인으로 이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제 임대료가 이제 워낙 낮고 임대기간 제한이 보통 3년 단위로 이렇게 되긴 하는데 이렇게 재계약 같은 거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걸 그냥 임대하고 해서 창구처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혹은 심지어는 부모님이 하던 거 자녀가 그거를 다시 이렇게 실제 물려받는 건 아니지만 물려받는 것처럼 받아서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악순환인 거죠. 장사 안 되니까 문 닫아놓고 장날에만 잠깐 문 열고 근데 거기도 시장마다 매니저가 있어서 이렇게 문 열었는지 점검도 하고 그런데요. 그럴 때만 이제 또 불 잠깐 켜놓고 그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시장 활성화를 하려면은 지역 주민들 목소리에 또 같은 인근에서 이제 민간 상가에서 장사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임대기간 제한을 해야 된다. 처음에 이제 이런 장사 하는데 자본이 없거나 이러면은 그런 부분 지원 부분을 하다가 어느 정도 그도 기반이 잡히면은 나와서 하게끔 하고 신규를 좀 의욕 있고 혹은 젊은 사람들 장사 여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지원 차원 소상공인 지원 차원에서 이렇게 활성화시키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나은 어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 전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시장에 이렇게 가보고 그러면 문 닫힌 상가가 있어서 어느 때는 그게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시장에 또 맛집이 많잖아요. 맞아요. 국수집도 유명한 집들 많아서 가는데 저도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정말 장날에 갔는데도 이렇게 문 닫힌 가게들이 쭉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활성화를 막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 3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으로 뵐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